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에 국내 증시로 향할 투자금이 자칫 해외로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장점이 사라지면서 차라리 해외 주식이 낫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방서우 기자가 이른바 동학개미와 원정개미 득실을 따져봤습니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단연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입니다. 원래 대주주에게만 부과됐다면 이제는 그런 구분이 없어진 건데 그나마 진입장벽이 낮다는 국내 주식의 장점이 사라지면서 갈 곳 잃은 자금이 해외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 높은 수익을 쫓아 원정개미를 자처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주식과 세율이 비슷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본 공제액이 국내 주식은 2천만 원, 해외 주식은 250만 원으로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원래 없던 세금이 부과되는 것, 그리고 해외 주식의 높은 수익률을 감안하면 시장의 우려는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선 달라진 양도세만 놓고 3년 후의 상황을 올해로 앞당겨 가정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코스피가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 3월 19일부터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국내 주식은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이 기간 주가는 14% 올랐으니까 1억 원을 투자해 1,400만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테슬라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테슬라의 주가는 이 기간 173% 급등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억 7,300만 원의 차익을 실현, 이 가운데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을 뺀 1억 7,050만 원에 대한 세금 22%를 떼면 1억 3,300만 원을 챙길 수 있습니다. 언택트 바람을 타고 주가가 치솟았던 네이버와 비교해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같은 기간 네이버에 투자했다면 8,500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데 기본 공제액을 뺀 6,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제하면 5천만 원 남짓이 손에 남습니다. 아무리 세율이 어떻고 기본 공제액이 어떻고 따져봐도 결국 수익률을 이기는 건 없는 셈입니다. 높은 세율을 물고도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최대치를 경신하는 것이 그 방증입니다. 더욱이 최근 해외 주식 수수료나 환전 비용 등에서 증권사마다 통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해주면서 고객 유치에 혈안이 된 만큼 투자자 이탈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거래소 양도세를 병행했던 경험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10년에 걸쳐가지고 전국거래소를 완화시킨 후에 폐지를 했다는 그 사례를 참고해서 세제가 투자를 촉진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새 투자자가 세금으로 인해 투자를 위축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금융세제가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증권 거래세도 폐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가 자금이 급격히 이탈해 증시 부진을 겪은 대만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